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서환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간다라는 그 영화 제목이거든요. 그 영화에 대해서 좀 리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영화가 형사들 이야기이기도 하고 강력계 형사하고 마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 형사들이 범죄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제가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강력계 형사도 그렇고 마약에 대해서 양쪽에 두 가지를 다 제가 이제 근무를 해보고 경험을 한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리뷰를 하게 됐어요.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초반 장면이긴 한데 이선균이라는 이 배우가 이제 강력계 형사로 연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이 고건수 형사가 아마 장례식장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에 교통사고죠. 아마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지금 불의의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잖아요. 피해자 지금 사망을 한 것 같은데 이 피해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119에 빨리 신고를 해서 피해자가 혹시라도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경찰보다 119에 먼저 신고를 좀 하셔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왜 119에 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제 피해자의 일단 생사 유무가 제일 우선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무단 횡단을 했든 뭐 불법적으로 뭐 했든 어쨌든 사고는 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생명이 일단 좌지우지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환자를 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그 생사 유무를 이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119 이제 신고를 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119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119 이제 구급대 차량이 와서 피해자를 바로 이제 긴급 후송을 이제 하겠죠. 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도 심폐소생술부터 해서 그런 거 이제 응급조치를 이제 하면서 병원까지 이제 가게 되고 병원에도 이제 미리 다 연락을 해놔요. 환자가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응급실로 가서 이 환자의 뭐 상태를 의사가 이제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뭐 중상을 입었든 뭐 저기가 될지언정 일단 사망을 안 하게 되면 운전자의 뭐 과실 유무를 이제 따지겠죠. 당연히 그 이제 교통사고 조사반에 경찰이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요. 물론 그건 이제 사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단 이러한 경우에 어쨌든 운전자가 과실이 있든 뭐 무슨 잘못을 했던 간에 중앙선을 침범을 했든 뭐 어떤 식으로든 잘못을 했다 손 쳐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응급 구조를 했잖아요. 병원에 이송도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다 했기 때문에 큰 잘못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되거나 그럴 확률은 덜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사망사고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교통사고에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 아니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안 됐을 경우라면 필요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이게 지금 보니까 고형사가 어쨌든 지금 빨리 피해자한테 아니 그 119에 신고를 빨리 해서 후송을 시키는 게 우선인데 앞에 지금 경찰차가 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피해자를 도로 밖으로 감추는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형사라는 사람이 이거는 좀 물론 이제 뭐 영화상이겠지만 일반인 같으면 사실 뭐 놀래기도 하고 당황해서 그런 이제 순간적으로 이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 같으면. 하지만 형사가 이건 좀 그러네요.
일단 잘못된 선택을 경찰차가 다가오니까 피해자를 도로 밖에 이제 숨겼고 순찰차가 지나가고 나니까 자기 차에다가 싣고 뭐 뺑소니를 한 거네요. 그래서 뭐 돌아오지 못할 강을 형사가 건넌 것 같네. 이런 사실 이게 지금 도로 상태를 봐서는 아마 시골길 뭐 이런 국도죠, 국도 그런 데 같은데 이제 2차선 도로나 뭐 이런 도로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밤에 특히 뭐 비 오거나 이럴 때 어두운 옷 입고 특히 이제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렇게 좀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도 드시고 뭐 이래가지고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뺑소니 당하는 교통사고가 나서 뺑소니 당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뺑소니가 실제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는 많이 나는 편이라고. 이걸 이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게 교통사고 조사계라고 해서 교통사고를 이제 관장을 하는, 조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뺑소니 이제 전담반이라고 해서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뺑반 줄여서 전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형사예요. 뺑반.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뭐 고형사가 뺑소니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뺑반에서 이제 수사가 나오겠죠. 차에 내리세요. 차에서 내리세요, 빨리. 뭐야? 하는 걸. 고형사가 음주운전을 한 거네요. 그 음주운전까지 이제 걸리게 되니까 아마 뺑소니를 한 것 같아요. 음주운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음주운전이 그래서 힘든 건데 안 좋은 건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상중이라 그러면 뭐 대리를 하든가 아니면 택시를 타든가 해야지. 술 먹고 운전하면 일단 안 돼요. 술 먹고 운전하면 음주 단속에 이제 이렇게 걸리게 되니까 차량 참 총체정당국이네.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럼 원래 차량에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앞에 유리도 이제 파손이 돼 있고 약간 좀 사고가 났을 법한 그런 이제 뭐 좀 모양새 같은 게 보여지니까 음주 단속을 하는 게 물론 주 목적은 음주 단속이 주 목적이지만 그 음주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측정만 하고 그냥 다 보내고 뭐 트렁크까지 열어보고 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제 범죄 무슨 발생 지역이라든가 강도 사건, 살인 사건 뭐 이런 강력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면 현장 주변에서 검문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트렁크고 다 확인을 하지.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신분도 다 검사를 하고 차량 안에 있는 그 자체가 트렁크 안에 뭐 흉기를 갖고 넣어놓고 다닌다든가 음주 측정 거부를 했고 또 도주를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세워가지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차 세우게끔 했고 내리라고 했고 그걸 계속 거부를 한 거잖아. 고형사가 자기가 형사라고 이제 밝히고 얘기는 했지만 신분증도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뭐 자기가 뭐 형사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고지못대로 들어주고 그냥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교통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지금 한 거라고 보이고 고형사가 오바를 한 거지. 음주운전에다가 자기가 지금 뺑소니까지 했고 트렁크 안에 시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순순히 자기가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는 어떤 교통경찰은 정당하게 그냥 법 집행을 한 거고 잘한 거야. 이거는 고형사가 이 새끼가 나쁜 놈이지. 이게 무슨 실탄까지 쏠 그게 뭐 강력범죄도 아니고 이 사람 단순히 뭐 진짜 음주 측정 지금 거부만 했을 뿐이지 범죄를 뭐 저지르려거나 무슨 그런 위급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전기 충격기로 해서 한 거고 가스총 같은 경우도 가스를 써서라도 뭐 지랄 이렇게 못하게 제압을 해야 되니까 이건 정당한 공무집행이야. 교통경찰관도 권총 소지하고 총알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상에서는 교통경찰관들이 진짜 법대로 원칙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처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교통경찰관은 이 고형사 말고. 영신현재 이거는 뭐 진짜 영화니까 이런 거지. 교통경찰관도 똑같은 경찰관이고 형사도 똑같은 경찰관인데 무슨 지가 뭐 여기 뭐 교통경찰관들 뭐 세워놓고
음주 거부한 거 자체가 지가 잘못한 건데 법적으로. 이거는 영화에서 이러는 거지. 형사를 뭐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이게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경찰관인데 무슨 지가 뭐라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갖다가 의경을 포함해서 무슨 형사라고 뭐 줄 세워놓고 뭐 때리고 뭐 이거는 예전에는 있었어. 세월도 많이 지났고 아날로그 시대에 그때는 뭐 사실 음주 측정 뭐 이런 것도 수기로 딱지 뭐 그 음주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주 단속 말 그대로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음주 단속을 할 때는 뭐 장비 이런 게 없으니까 경찰 가지고 코 갖다 대고 뭐 술 냄새 나나 안 나나 확인도 하고 지금은 다 컴퓨터로 이제 저장을 하고 뭐 입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우기도 못해요. 지금은 쉽게 해서 음주 이제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로 바로 이제 입력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산으로 해서 뭐 본청 여기까지 다 입력해 가지고 저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 지우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거를 뭐 음주 쉽게 해서 뭐 측정을 했다, 이게 뭐 취소 수준이다, 그게 나와도 종이에다가 그걸 직접 그 단속 경찰관 교통경찰관이 기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찢어가지고 뭐 쉽게 해서 뭐 쉽게 얘기하는 백을 썼다든가 뭐 뇌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측정을 했던 그 서류를 버리기도 하고 훼손해가지고 뭐 분실보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마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능했죠. 지금은 그렇게 또 하는 형사들도 없고 워낙 이게 보는 눈이 일단 많아지고 단속을 음주 단속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한 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줄줄이 다 이렇게 뒤에서도 보고 지금 그랬다가는 하여튼 지금은 안 됩니다. 좋겠다 니들. 당신 꼴이 이게 뭐야? 이거 같은 경우는 감찰반, 지금은 이제 청문감사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명칭은 이제 바뀐 거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감찰계에서 하는 일은 비리경찰관이든 뭐 부정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경찰관이 경찰관을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영화에서처럼 뭐 이렇게 진짜 단독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책상을 뭐 뒤지고 뭐하고 압수영장 안 받으면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경찰관이 됐든 누가 됐든. 더군다나 여기 관공서구 경찰 뭐 강력팀 사무실인데 여기를 압수영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지 감찰계라는 그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한다? 감찰계 얘들이 빵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영화의 뭐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지금 청문감사실 직원들이 경찰관들을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징계도 내리고 뭐 저기 하는 부분 하는 업무는 맞는데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진행을 한 것 같다. 영화상이라. 고용사가 지금 한참 고민에 빠져 있네요. 음주는 어떻게 뭐 무마를 했는데 지금 차 트렁크에 시체가 있잖아요.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사가 자기가 이제 사고를 낸 피해자를 자기 부모님 그 상당한데 그 무덤에 아니 그 관이죠 관 그 관에다가 같이 피해자 사체까지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 같네요. 형사 아니랄까봐 잔머리를 뭐 굴린다고 굴리는데 참 갈수록 이제 죄가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완전히 뭐 증거인멸까지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야, 잠깐만. 이거 다시 뒤로 돌려봐. 예? 화면만 해, 화면. 뒤로. 이 형사는 또 감이 있네. 치킨 먹으면서도 바로 이게 차 지나가는 걸 영화상에서 뭐 설정이었겠지만 형사들의 그 눈썰미는 아실 거예요. 전화상 받아라. 엄마는 할래? 예? 몇번 잊어버리겠어, 잠시만. 교통사고 제보도 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뭐 이게 사무실에 지금 전화기가 이렇게 울리는데 뭐 강력팀들 같은 경우도 다 일반 번호로 유선 전화가 있어요. 유선 전화도 있고 경찰 자체적으로 쓰는 내부 전화도 있고 있기는 있지만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강력팀들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과장이 됐든 뭐 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내부망으로 전화가 오지 이 외부 전화로는 전화가 안 오니까 굳이 뭐 외부 전화번호는 뭐 크게 뭐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있기는 있어요. 강력팀들도 각 팀마다 다 일반 전화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공익제보라고 하기에 이건 사실 뭐 영화에서 그러는 거지만 교통사고 그거를 사고조사반에다가 신고를 하든가 뭐 뺑반에다가 뭐 제보를 하든가 해야지. 강력팀에다가 강력반에다가 뭐 제보를 할 이건 영화니까 이제. 아 여기에서 이제 그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박창민이라는 배역으로 이제 여기에 나왔는데 이 박창민이도 같은 경찰관이에요. 지금 현재는 교통계에 있는 경찰관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참 영화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될 수가 없지. 지금 이 옆에 있는 형사가 알고 있는 사이잖아. 얼굴을 다 알고 있는 사이고 박창민이라는 이 경찰관도 이 고용사를 뭐 때리긴 했지만 자기가 이제 사람을 잘못 봤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거다 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는 거겠지. 어쨌든 이러한 일이 좀 벌어진다는 게 영화 속에서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이제 이 고용사가 박창민이라는 이 경찰관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가 이제 잘못은 했지만 꼴에 또 형사라고 아마 이 박창민의 이제 실체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파악을 하려고 얘를 갖다 이제 잡아가지고 확인을 지금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뺑소니 한 죄는 졌지만 형사는 형사니까 그 박창민이라는 그 경찰관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뒤를 뭐 자기 나름대로는 수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형사가 혼자 다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2인 1조가 조장조원 2인 1조가 기본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2인 1조를 다닐 수가 없겠죠.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박창민이라는 같은 경찰관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감찰계에서 할 일이지 경찰관은 확인하는 거는 뭐 형사가 할 일은 아니니까. 빼돌렸다고요. 아 여기에서 이제 박창민의 정체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에서 뭐 나온 것처럼 저도 이제 마약 수사대에 있었기 때문에 마약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디서 수사를 하든 뭐 압수를 하면 그 압수한 물품을 이렇게 뭐 형사가 빼돌리고 이런 거 거의 뭐 100% 없다고 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압수가 됐든 뭐가 할 때 형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단순 투약이든 뭐 판매책이든 그런 친구들을 붙잡고 소지하고 있는 마약 같은 걸 이제 압수를 할 때 품목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양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압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검찰청에 압수물과로 보내. 압수물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용도 폐기를 하지. 그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은 사실 뭐 제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뭐 수사기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뭐 영화 지금 스토리상 살인한 강력계 형사와 마약을 빼돌린 마약계 형사에 한판 붙겠네요. 어떻게 되든 간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싶다. 쉰다고? 이거는 이 고형사가 뺑소니 친 거를 옆에 있는 뭐 최 형사가 눈 감아주는 이거 이러면 최 형사도 같이 공범이 되는 이거 완전 형사들 이거 매기는 영화 아니야? 야, 총알자국. 아 이게 뭐 이제 실체가 밝혀지고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하네요. 거래를 박형사라고 할게요. 자기가 총으로 쏴서 사실은 사망이 된 건데 고형사는 본인이 이제 뺑소니 해가지고 사고가 난 줄 알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서로 무마를 이제 하는 뒷거래 쉽게 해서 뭐 부당거래가 생각나는 거. 지금 뒷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후에 이제 뭐 고형사가 또 형사라고
그 또 사체 폭탄을 실어가지고 박 형사를 죽이려고 이제 한 것 같은데 영화니까 뭐 어떻게 뭐 말은 못 하겠는데요. 뭐 물론 사제폭탄 같은 경우에 조잡하긴 하지만 실제로도 만들어서 그렇게 뭐 터트리기도 하고 그렇게 뭐 또 권고도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총기 같은 경우도 사제 총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 가지고 옛날에 제가 총기 사건 그때 강력반 막내로 있을 때 사제 총기 관련해서 잡으러 다니고 뭐 압수도 총기도 압수하고 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제 폭탄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상으로 워낙 뭐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쁜 쪽으로는 그렇게 발달들이 잘 되는지 하여간 뭐 사제 폭탄은 가능은 해요. 대신에 이거는 일반 그런 범죄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따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법조항 같은 거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것만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형사들끼리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일이 커지게 되니까 경찰로서는 다 터트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얘는 그냥 저기를 살려준 거 아니야. 뭐 사실 뭐 이 영화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윗사람들이죠. 고위 간부들 다 같은 경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한테 경찰에 대한 신뢰, 뭐 지탄 이런 걸 엄청 받을 거를 걱정을 해서 어찌됐든 고용사를 살려준 거잖아요. 처벌을 안 하고. 이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뭐 살려준다는 거 뭐 당연히 이건 영화니까 진짜 영화는 영화다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조직은 더 얘기하면 그게 또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야,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고용사 완전 놀았네요. 로또 됐네, 로또. 돈이 뭐 어마어마한 이 돈을 참, 쟤도 그냥 다 없어지고, 뭐 자기 뭐 뺑소니 그런 거 다 없어지고. 물론 뭐 총을 맞아서 사실은 죽은 거기 때문에 뭐 뺑소니라고 보기는 사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마무리를 고용사가 했는데 이 마무리도 영화의 주인공은 여기서 고용사네. 사제금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이렇게 많이 부과된 이런 사제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없다고 보세요. 어쨌든 범죄자가 인골이 돼버렸는데 고용사도 분명한 범죄자예요. 고용사가 정상적인 형사는 아닙니다. 이게 영화는 영화니까 영화로만 봐주세요. 형사들 절대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 끝까지 간다 보고 리뷰를 조금 했는데요. 이 뭐 영화 상에서 정말 좀 정상적인 현실적인 상황은 교통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그 과정을 빼고는 형사 제가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전직 형사로서 형사적 관점으로 볼 때 어떨까라는 리뷰를 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또 이제 형사 관련된 영화를 또 찾아보고 괜찮은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리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